이 영상은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지금 12시 40분까지 논스톱으로 무턱대고 달려온 봉준호 감독과 함께하는 기생충의 숨은 맛을 찾기, 거의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편은 결말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결국 영화에서 중요한 주제들은 결말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말에 이르기 전에 병원에서 기우가 깨어납니다.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나는 일단 거기서 좀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석을 2대나 맞았는데 살았어. 그 딸이 굉장히 대단하게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줬던 거죠. 기우가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웃어요. 계속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우의 독백이 나오잖아요. 의사 같지 않은 의사와 경찰 같지 않은 경찰을 보면서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이 대사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장면에서 뭔가 느낌 팍 오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맞아요.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오는 분들 캐스팅도 진짜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 뭔가 와닿는 대사?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경찰 같지 않은 경찰, 의사 같지 않은 의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의사나 경찰이 말하는 거는 이 영화에서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약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약자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 라는 거를 의사 같지 않은 의사, 경찰 같지 않은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부분, 즉 기우의 현실인식이 드러난 독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겪고 나서 드디어 현실을 깨달은 거네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기 동생이 누나인가요? 동생이 죽잖아요. 죽고 아버지는 지하로 숨고,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이 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의사 같지 않은 의사와 경찰 같지 않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픈 장면인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우는 계획을 바꿉니다. 집을 아예 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이 영상을 처음에 시작한 클립에 보면 선 그리고 계단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라고 해봤습니다. 그 선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 기생충의 핵심 주제인데요. 그 선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을, 사실은 계단을 올라가겠다, 선을 넘어보겠다라는 게 기우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기우는 현실인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공간을 사겠대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집을 제가 살 테니 돈을 벌어서 아버지는 지하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장면 굉장히 슬프지 않았나요? 슬프죠.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거라서. 네. 그리고 현실이고 또 네. 실제로 지금 이 사회의 현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생충을 보면서 영화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찝찝함이 없이 영화가 잘 진행되다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우가 우리구나 라는 거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에 기우가 독백으로 그 허무맹랑한 꿈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 서로 지하에서 마주치고 놀랐던 가정부 남편과 기택 가족이 서로 보고 놀랐잖아요. 너무 똑같아서. 네. 그 장면이 데칼코마니처럼, 여기서 정보를 드리자면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데칼코마니였답니다. 데칼코마니는 서로 이렇게 퍽 접히면 그 모양이 똑같대요.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만약에 데칼코마니가 원제였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기우가 우리랑 닮아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봉준호 봉거장님께서 이 영화 깊숙이 심어놓은 문제의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기생충이다. 그쵸. 뭐 그런 느낌도 있네요. 우리 모두가 기생충이다 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생충을, 저는 제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그 기택이 마지막에 박멸하듯이 박사장을 찌르잖아요. 네. 역으로 기택이나 기우와 같은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기생충이 아닐까라는 의미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
선, 계단으로 대변되는 시스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를 수 없는 그 계단과 선의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우리에 대한 씁쓸한 위로를 던질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결말에서 결국 그런 걸 그러면 인정을 한 셈이네요. 이제 계단을 선을 넘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넘을 수 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혹은 그 선과 그 계단으로 대변되는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본질적인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전 작품들 설국열차 그리고 옥자 그리고 살인의 추억에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특히 설국열차는 달리고 있는 열차의 맨 뒷칸의 사람이 맨 앞칸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투를 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열차를 멈춥니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열차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있는 시스템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그래서 이번 영화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죠. 설국열차는 SF 느낌이었고 옥자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판타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있을 법한 우화적인 얘기를 빌어서 너 지금 존나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의 작품들은 영화적인 결말인 거고, 그죠. 이번 작품은 다큐멘터리 같은 결말. 그래서 굉장히 결론에 이르러서는 기후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막 쓰라린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남는 찝찝함이 저는 있었습니다. 영화 자체의 기술론적으로는 찝찝함이 없었는데, 과연 내가 노력을 한다면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뭔가 앞이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 영화는 굉장한 수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영화. 인생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은 굉장한 이야기꾼이다.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후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영화는 씁쓸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이 우리에게 준 과제만이 남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또 큰 과제를 던졌네요. 그리고 그 봉준호 감독이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던 주제를 결국 던진 거예요. 저희에게 던졌죠. 본인이 계속 해결을 해보려고 영화 속에서 하다가 역으로 관객들에게 본인들이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기훈이? 아니면 너 박사장이야?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저희 같은 뭐 기후 같은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박사장 같은 분들하고 모두에게 과제를 던진 것 같아요. 그 과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낀다면 사실 그 기생충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들이 공생이라는 주제로 영화가 하나 더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사실은 그 지하에서 사투하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장면 있잖아요. 아줌마가 죽으면서 얘기했던가? 사실은 그 언니가 착한 언니인데 이러면서 서로 아는 거예요. 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 그 설국열차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좀 회상해보면 뒷칸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야 되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몰고 가지 않느냐. 적어도 박사장 쪽에 속한 분들의 행동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기후내나 혹은 그 가정부 내와 같은 사람들은 서로 공생이라는 문제를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 범피디님이 얘기하셨듯이 시급 1만원 시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후의 입장과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논의들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급 1만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증거 혹은 짜임새 있는 논의 주제들을 봉 감독님이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영화 만들어 가겠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 그리고 뭐 봉 감독님도
그거에 답을 찾는다면 그런 영화를 가지고 오시겠죠. 그래서 본인도 고민을 하실 거고. 본인이 답이 없으니까 관객들한테 답을 이제 구하는 과정까지 온 것 같아요. 본인이 평생 연구하고 했던 주제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분히 현실적이지만 다분히 관객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영화 기생충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